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도구 없이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바로 손톱과 혀를 통해서죠. 맞습니다. 리뉴안 바이탈 이어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작은 부분들이 우리 몸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거울이랑 밝은 조명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물론 이걸로 확정적인 진단을 내릴 순 없겠지만요. 그럼요. 그래도 몸이 보내는 미묘한 변화들, 거기에 귀 기울이는 건 중요해요. 어쩌면 놓치고 있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럼 먼저 손톱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손톱을 봐주세요. 네, 혹시 건강한 그 분홍빛 대신에 좀 뭐랄까 창백하거나 거의 하얗게 보이지는 않나요? 주변 피부색이랑 비교해보면 더 잘 보일 거예요. 네. 만약 손톱 전체가 좀 유난히 창백하다. 이러면 어떤 걸까요? 그건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할 가능성, 그러니까 빈혈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빈혈이요? 네, 특히 철분이 부족한 경우에요. 그리고 또 테리 손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테리 손톱이요. 그건 뭔가요? 손톱 대부분이 하얗고 그 끝부분만 분홍색이나 갈색선이 보이는 건데요. 이건 간 기능 저하나 심부전, 당뇨병 같은 그런 전신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몸의 단백질 합성 능력 같은 게 떨어지면 손톱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손톱 여러 개가 다 그렇다면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그게 좀 지속된다 싶으면요. 특히 다른 증상, 피로감 같은 게 같이 있다면 간단한 혈액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색깔 얘기가 나왔으니 그럼 노랗게 변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그냥 매니큐어 착색 이런 거 말고요. 좀 두꺼워지거나 잘 부스러지는 그런 증상이랑 같이 나타날 때요. 노란 손톱. 그건 가장 흔한 건 곰팡이 감염이에요. 곰팡이요. 네, 이건 피부과에서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고요. 근데 아주 드물게는 황색 조갑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황색 조갑증후군. 이름이 어렵네요. 네, 좀 그렇죠. 손톱 성장이 너무 느려지고 두꺼워지면서 노랗게 되는 건데 이게 만성 폐질환이나 림프 부종 같은 조금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폐질환까지요? 네, 단순 곰팡이랑은 다르게 여러 손톱에 나타나고 잘 낫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정말 손톱 하나에도 많은 정보가 담겨 있네요. 이번엔 모양을 좀 볼까요? 손톱이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휘고 손가락 끝이 북처럼 둥글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야, 곤봉형 손톱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곤봉형. 그건 만성적으로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신호죠. 산소 부족이요? 네, 폐나 심석이 문제가 있어서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돌지 못할 때, 그럴 때 잘 나타나요. 드물게는 간 질환이나 어떤 소화기 질환하고 관련되기도 하고요. 이거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던데요? 네, 양손 검지 손톱 뒷면을 이렇게 딱 맞대보는 거예요. 네. 그때 뿌리 부분에 작은 다이아몬드 모양 틈이 생기나 보는 거죠. 샘로스 창문 검사라고도 해요. 만약 그 틈이 없으면요? 그 틈이 없고 손톱 밑 살이 약간 스펀지처럼 폭신하게 느껴진다면 곰봉화가 진행 중일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갑자기 여러 손가락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면 꼭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통증은 없어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제 혀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거울 잠깐 보시고 혀를 한번 쭉 내밀어 보세요. 혹시 혀 전체에 하얀 막 같은 게 두껍게 끼어 있질 않나요? 칫솔로 닦아도 잘 안 지워지는 거요? 네. 그런 경우라면 구강 칸디다증, 흔히 아구창이라고 부르는 걸 수 있어요. 아구창이요? 네. 입안에 원래 사는 칸디다라는 곰팡이가 너무 많이 자란 거예요. 보통 면역력이 좀 떨어졌을 때 잘 생기죠. 어떤 분들에게 잘 생기나요? 어르신들이나 당뇨병 환자분들 아니면 항생제나 흡입형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신 분들한테 흔해요. 약간 우유 찌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쓰라리거나 맛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건 항진균제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근데 닦이지 않는 하얀 반점은 좀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닦아도 안 없어지고 몇 주 이상 계속 가는 흰 반점은 백반증일 수 있어요. 대부분은 흡연 같은 만성적인 자극 때문이지만 아주 드물게는 구강암의 전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항상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그럼 반대로 혀가 하얀 게 아니라 아주 새뻘갛고 표면이 맨질맨질해 보이는 경우는 어떤가요? 아, 그 혀 표면에 오돌토돌한 돌기, 유두라고 하죠. 그게 위축돼서 매끈해 보이는 상태인데요. 쇠고기 혀, 나 딸기 혀라고도 불러요. 쇠고기여요? 네, 이건 특정 영양소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나 철분이 부족할 때요. 영양 부족이 혀에도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몸에서 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지니까 혀에도 변화가 오는 거죠. 혀가 좀 화끈거리거나 맛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비타민 B12 흡수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만약 이런 혀 변화랑 피로감이 같이 있다면 영양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정확합니다. 원인에 맞게 영양을 보충하거나 치료를 해야 하니까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필요하면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손톱과 혀를 통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 그러니까 창백한 손톱, 노란 손톱, 또 공복형 손톱, 하얀 설태가 낀 혀, 그리고 붉고 매끄러운 혀까지 5가지를 살펴봤네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신호 하나하나가 바로 심각한 병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 우리 몸이 여기 좀 봐줘 하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며칠 혹은 몇 주 이상 변화가 계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손톱과 혀, 우리 몸 상태를 비춰주는 작은 창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오늘부터라도 가끔 거울 보면서 한 번씩 체크해보는 습관 어떨까요? 아주 좋은 습관이죠. 건강을 지키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비교적 명확한 신호들 말고요. 혹시 여러분의 몸이 아주 미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보내고 있는 신호는 없을까요? 여러분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나 변화 같은 거요. 자신의 몸에 조금 더 귀 기울여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